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6월 17일 오늘 이슈하고 시황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마이크 끄고 혼자 떠들었어요. 또 짜증나 죽겠어요. 이놈의 마이크를 체크를 해야 되는 내 잘못인데 또 결국 진짜 한번 녹화했다가 한 거 보니까 소리가 없어갖고 또 합니다. 또 해. 아무튼 FOMC가 제일 중요합니다. FOMC가요. 이번 주죠. 이번 주란 얘기보다 바로 내일이란 얘기가 더 맞습니다. 그죠? 18일, 19일 FOMC 회의예요. 우리나라에는 20일 날 그게 반영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미 이거래 내일이 FOMC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주식시장이나 뭐 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이 자리 와서는요. 하지만은 뭐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요. 일단 주식 같은 경우는 5거래일째 어떤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거 S&P고 이건 나스닥입니다. 5거래일째 하방 경직성 나오고 있고, 그리고 금요일날 약간 독특했던 거는 안전자산의 그 윗꼬리, 안전자산의 약간 오버슈팅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. 안전자산들이 충분히 좀 급등한 상태에서 어제 그 금요일날 저녁에 급등했다가 쭉 밀렸거든요. 저기 10년물도 급등했다 쭉 밀렸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럽게 이제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은 이제 피크가 끝나고 이제 정점은 나왔다, 고점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는 좀 위험자산 쪽으로 안전자산 매도의 흐름이 이제 슬슬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오를 만치 올랐거든요. 안전자산으로 해먹을 만치 해먹었어요. 채권이라든가 뭐 골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해먹을 만큼 해먹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큰 이슈를 앞두고 약간 샛별형 비스무리하게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뭐 샛별형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윗골이 길게 달린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고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심증이죠? 예. 어쨌든 뭐가 확인될 때까지는 모릅니다. 달러도 그래요. 달러도 뭐 그냥 좀 반등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내일부터 FOMC 회의인데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일단 넘어갈 거고요. 우리나라도 그렇겠죠. 우리나라도 당연히 FOMC를 앞두고 이렇다 저렇다 기술적인 게 큰 의미는 없지만은 다만 지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삼성전자 3거래일째 43,700원 지키고 있고요. 그리고 선물 297 269.8, 269.7, 뭐, 여기 요 자리 지금 3거래 이제 지키고 있어요. FOMC를 앞두고 이렇게 일단은 좀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일단은 좀 그 상승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바닥 다지는 모습이 FOMC 회의 전에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회의 이후에는 오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이렇게 하루하루 일봉을 보고 뭐 방향성을 논한다기보다는요.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.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FOMC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가 중요합니다. 제가 뭐 여기저기 그 많은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했지만은요. 많은 영상들에서 언급을 했지만요.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준의 긴축이 좀 과하고요.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 과했던 긴축이 더욱더 과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그 연준에서 조금 완화적인 얘기를 좀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런 부분, 금리 깜짝 인하? 글쎄요,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.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요. 아마 금리 인하가 나오면은 증시 폭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FOMC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장에서 뭐라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언급이라든가 양적 완화 그리고 그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언급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까를 잘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.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. 앞으로 자금을 더 풀어줄 거냐 쪼일 거냐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언급이 나올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하루 이틀 주식이 올랐네 내렸네 이런 거는 사실 아무 상관 없어요. 뉴스들 조금 안 그래도 방송 전에 좀 봤었는데요.
사실 이렇게 보면은 별다른 게 없어요. 어, 왜 갑자기 미중무역 분쟁이나 이런 이슈들이 왜 갑자기 조용해졌냐면은 이제 슬슬 그걸 아셔야 됩니다. 이제 미국 대선이 언제다? 2020년 11월이다. 그러면은 한 1년 반 정도 지금 남은 상황인데 대선까지요.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슬슬 출마 선언을 하고 대선 캠프를 꾸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의 시즌이 다가옵니다. 대선 시즌이.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? 지금까지 트럼프가 어지르기만 해놨던 거 이제 슬슬 이제 치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결자 해지를 할 시간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트위터에다가 대고 이 공격적으로 이 자꾸 사태를 판을 키우는 듯한 그런 트위터가 올라오는 것은 조금 이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. 벌써 이번 주에 조용했죠? 대선 캠프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이 내일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떤 뭐 중국과 이란과의 확전을 얘기하는 그런 트위터질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. 슬슬 해결할 때가 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.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. 트럼프 대선과 관련된 뉴스들을 앞으로 좀 잘 보셔야 됩니다. 미국의 그 지지율과 관련된 부분, 뭐 바이든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후보들이 있죠. 그런 후보들과의 그 가상 매치 붙였을 때 그 지지율이 얼마나 되나, 트럼프가 이기나 지나,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기사들을 좀 열심히 좀 보십시오. 미국 대선과 관련된 뉴스들, 이민, 무역 전쟁, 뭐 핵심 이슈들 이런 거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6월 달인데요. 6월 달은 분명히 이제 우리의 고생은 6월 달에 끝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. 큰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원래 작년 10월 달까지만 증시 조정이 나오고 끝났어야 될 건데 미중 무역 분쟁과 그 연준의 과한 긴축이 지금까지의 6월 달까지의 이렇게 조정으로 한 그 증시 하락 기간을 한 8개월 정도 연장했고요. 그로 인해서 지금 1년 반 넘게 주식이 빠지고 있는 뭐 작은 공황 상태에 와 있습니다. 이런 거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. 거의 끝나가고 여기에 이제 내일부터 있는 FOMC에서 살짝 완화적인 얘기 해준다면 아마 증시는 이제 버블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돈 벌 기회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거 잊지들 마시고요.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하시고 어제 말씀드렸죠. 그리고 그 중국 커창반이라고 중국판 나스닥이 생겼다란 말씀드렸죠. 뭐 그런 것들 슬슬 이제 버블이 이제 생겨날 만한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비들 잘 하시고요. 뭐 드려야 될 말씀은 얼추 다 드린 것 같아요. 그죠? FOMC하고 대선 잘 보시고요. 네, 미국 대선과 관련된 뉴스들이 이제 좀 집중하시고 일단 방송은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내일도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칠게요.